아시안 증오범죄와 관련해 아시안 정치인이 메이저 방송사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아시안들에 대한 평소 인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부 오레곤주에서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결합된 새로운 변종이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위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번 구호 패키지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경기 부양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아시안 증오범죄의 폭발적 증가에 대해서 아시안 하원 의원이 아주 직설적인 인터뷰를 했네요. 그렇죠. 요즘 워낙 그 아시안 증오범죄가 심각하다 보니까 뭐 네. 영향력 있는 아시안들이 많이 좀 나서고 있는데요. 이제는 또 연방 하원 의원도 나섰습니다. 이 그레이스 맹 뉴욕 6지구 연방 하원 의원인데 대만계입니다. 대만계 미국인인데요.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에이시안들에 대해서 제발 주목 좀 해달라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에이시안들을 제발 좀 잘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에이시안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미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이 에이시안 증오범죄를 보면 에이시안들은 엄연히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 의원은 본인도 대만계로서 에이시안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ABC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46살입니다. 올해 46살이고요. 뉴욕 퀸즈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2세죠 완전히. 네. 부모는 대만계지만 본인은 미국 뉴욕 퀸즈에서 태어난 그런 미국인인데 최근에 에이시안들에 대한 혐오 공격이 너무 좀 심각하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에이시안들을 습격하고 있고 희롱하고 있고 침을 뱉고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찌르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었고요. 같은 미국인인데 왜 에이시안들을 다르게 보고 왜 에이시안들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범죄는 최근 갑자기 심각한 것이 아니고 평소 미국인들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일부의 일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미국인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평소의 사회적 분위기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에이시안도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그냥 에이시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시안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지만 그냥 에이시안처럼 그냥 외국인처럼 그런 느낌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미국인들이 분명히 에이시안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런 게 있다. 근데 그 일부가 얼마나 많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당한 정도의 미국인들이 에이시안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에이시안이라고 그러면 같은 미국인이라고 여기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별적인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레이스 맨 의원은 지적했고요. 그래서 미국 내 많은 에이시안들이 느끼는 감정은 요즘 나타나는 증오범죄가 뭐 숫자적으로는 통계적으로 많이 늘었을지 몰라도 새로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워낙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더 자주, 좀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같은 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뭐 미국인들의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모든 에이시안들이 나서서 이런 인식을 좀 미국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좋은 얘기지만 사실 힘든 얘기죠. 이게 뭐 그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에이시안을 미국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 미국인들의 인식. 그거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동감하십니까? 이 지적에? 저는 아주 100% 동감합니다. 근데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느낌이 말이에요. 아시안들이 뭐 우리 한국인들을 비롯해서 아시안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말이죠. 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이제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노인들 저희 연세가 좀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내가 여기서 미국인으로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아시안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것도 우리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들의 뭐 머릿속 생각까지 그렇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여기서 살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정확하게 미국인으로서 살면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 대우를 받아야죠. 그 머릿속에 아니 물론 그건 그렇죠. 머릿속의 생각이 무슨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자유인 거고 우리가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일일이 다 뭐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세금 낼 거 내고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 그만한 권리도 누려야 되는데 뭔가 이 에이시안들이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대우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결국 에이시안들이 결국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과격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에이시안들이 나서서 우리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보길 때는 바뀐다는 말은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상하니까 그런 거야 라는 느낌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 4.19 폭동 때 말이죠. 4.19 폭동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 한인들이 정말 이게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느껴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바뀐다는 거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백인들 눈에 들기 위해서 비굴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오레곤주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캘리포니아 바로 북쪽에 있는 오레곤주에서 새로운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이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좀 결합된 것 같은 모습이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오레곤주의 과학자들이 최근에 각종 바이러스 샘플을 연구하던 중에 새로운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금까지는 이제 단 하나의 케이스만 발견됐지만 그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방역 당국에 비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오레곤 헬스 앤 사이언스 유니버시티에 근무하는 유전학자 브라이언 오록 박사가 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원을 받아서 팀을 이끌고 변이 바이러스를 연구해 왔는데 최근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등이 결합된 그런 형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던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오레곤 내에서 모아진 총 13개의 변이 바이러스 샘플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그중에 10개는 단순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났지만 그중에 1개 샘플이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였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변종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라 오레곤에서 생겨난 바이러스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B117 바이러스로 불리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총 46개 주에서 2,500건 이상의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그 확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어느 지역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어느 지역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또 자생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오레곤 같은 데서는 아마 이런 게 결합되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들어와서 또 다른 또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세 가지 외국 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생겨났는데 그것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생겨난 뭐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뉴욕 변이 바이러스도 있는데 그 오레곤에서 발견된 것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세 개의 외국 유입 변이 바이러스와 뉴욕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네 가지가 결합된 그런 바이러스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두 가지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섞이는 그런 형식은 좀 그나마 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바이러스의 성격이 합쳐진 거는 또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미국에 와서 더 강력한 변종으로 지금 발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브라이언 오록 박사는 경고했고요. 특히 이번에 그 문제가 되는 게 오레곤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레곤 변이 바이러스가 이
484K 또는 에크로 불리는데요. 이 에크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은 사람의 체내에서 면역력이 생성되는 것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이 오레곤에서 발견된 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증상이 발현돼서 중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이 완전히 뭐 0%가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효능이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뭐 보통 94%, 95% 정도의 효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에크 바이러스, 오레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백신 접종자도 그 효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네. 바이러스에 또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백신 개발에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코로나19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 갖고 지금 아무리 봐도 좀 부족하다, 좀 염려스럽다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파이자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 등이 이미 경쟁적으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백신 개발에 좀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살상력이 높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백신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이고요. 영국에서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나서 전파되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변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변종과 맞서서 제대로 95%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백신을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고 그걸 맞아야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지금 새로운 백신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백신이 좀 빨리 나와야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CDC가 백신을 맞은, 그러니까 완전히 완료한,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사람들끼리는 만날 때 뭐 포옹해도 되고 마스크 벗고 만나도 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지 않고 만나도 된다고 그랬는데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만났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또 그 퍼블릭에 나가고 공공 상태에 나가면 다시 또 마스크 써야 되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뭐 사람들에게 안심시켜주는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라면 뭐 나름대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그러면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니까 우리 다 벗고 마음대로 합시다. 그러다가 다시 또 쓰고 이게 현실에서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무장해줘도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CDC가 발표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 이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제니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연방 상원을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패키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경기 부양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강력히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니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오늘 MSNBC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했는데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호 패키지에 대해서 매우 강한 미국 경제 회복을 촉진할 충분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으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된 그 불평등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각에서 지금 구호 패키지가 너무 규모가 크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린 겁니다. 이거 갖고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고 이 매우 강한 very str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으로 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구호 패키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번 1조 9천억 달러 패키지고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했고요. 이번 경기 부양안이 미국을 내년까지는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완전 고용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는 더 많은 법률로 해결해야 할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 같은 경기 부양이 계속돼야 하는 당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고 지난 주말에 연방상원에서 구호 패키지가 통과됐고 내일 이제 연방하원에서 표결로 통과될 예정이고 그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모레 빠르면 수요일 날 사인할 예정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 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늘 모처럼 많이 올라가죠. 네,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항상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풀면은 과연 이게 나라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실제로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풀게 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많은 돈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렇게 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또 1년이나 장기화될 거라고 또 누가 예상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예상치 못한 많은 돈이 지금 풀리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경제는 늘 많은 위험이 따른다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화는 국민들의 생활에서 영구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화를 실행하는 대가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설명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겁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더 큰 피해를 오게 된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눈앞에 닥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좀 반대급부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만약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면밀하게 그런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인플레이션 관련한 그 발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그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당장 너무 힘들어서 당장 뭐 집에서 정말 거리로 나앉게 생긴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면 도와야지. 근데 뭐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고 그 대가로 인플레이션이 따라온다면 그때 가서 또 인플레이션에 맞게 대처하면 된다. 아주 명쾌한 얘기죠. 그래서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돈 쓰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돈을 써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말이 좀 먹힌 건지. 근데 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는 상승하던 게 조금 주춤해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좀 마이너스 조금 내려가고 뭐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역시 그 말로만 해서는 약발이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